중국에서는 최근 대만을 향해 연일 20여 대에 가까운 전술기들을 보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의 서방 연합함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무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6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17척이 넘는 수상함을 동원해 오키나와 남동부 해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4개 항모전단과 그 외의 해군 세력들이 힘을 합친 이번 훈련에서는 단순한 무력 시위만 한 게 아니라 대잠과 대수상, 대공전술기동 통신 등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술훈련이 이루어졌으며 10월 5일에는 항공모함으로 개장한 일본의 이즈모함에 2대의 F-35B를 착함시키는 훈련을 진행하기까지 했는데요. 그야말로 대규모 전면전을 위한 무시무시한 훈련이었기에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인도 해군과 호주 해군 등이 합류하며 더욱 많은 세계 각국의 항모가 모여들고 있는데 이러다 정말로 미국과 중국으로 인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 아닌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 최근 중국이 진짜로 대만을 상대로 침공을 감행하는 것 아닌가 하고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동원해 대만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16 전투폭격기 38대, H-6회 전략폭격기 12대, Su-30 MKK 전투기 2대, Y-8 ASW 해상초계기 2대, KJ-500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2대 등 무려 56대의 전술기를 출격시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같은 무력 시위와 함께 대만 분리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라며 당장이라도 대만을 침공할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끝까지 결사항전할 것이다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만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가장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유일하게 실제로 현재 진행형인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한반도 혹은 대만에서 반드시 발발할 것이라는데 정말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쟁의 불길이 우리 한반도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또한 반중함대를 지원해 우리의 동맹국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결국 발발할 수밖에 없는가?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역대 최대급의 함대 전력들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이란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패권국은 반드시 신흥 강국을 견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존 패권국에 의해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가능성이 높은 예상이 있는데 중국은 쇠퇴하는 강대국이고 쇠락하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 섬나라 제국이 계속해서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며 세력을 강화해 나가려 하자 미국에서는 미국과 중국, 영국, 네덜란드를 잇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1941년 7월에 섬나라 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켜버린 바 있습니다. 결국 원유와 같은 자원의 수급이 막혀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쇠락하는 것만을 눈앞에 둔 섬나라 제국은 약 5개월이 지난 후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태는 이 같은 과거 섬나라 제국의 상태보다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조만간에 터져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 아래 미래를 위한 노동력 또한 상실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석탄과 철광석을 수입하지 않게 된 탓에 전력 생산에 차질을 겪으며 전국에서 정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기도 한데요. 게다가 북쪽이나 파키스탄 같은 국가를 제외한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의 강력한 반중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섬나라 그랬던 것처럼 점점 더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에는 많은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직 상승하던 중국의 경제는 현재 거꾸로 폭망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갈수록 중국의 몰락은 현실이 될 것이며 빠져나갈 곳 없이 궁지에 몰린 중국은 마지막 발악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남쪽과 동쪽을 단단히 틀어막고 있는 서방의 연합함대를 보면 이러다가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5일 기준으로 중국을 둘러싼 바다에는 10만 톤의 배수량과 70에서 80대 이상의 강력한 함재기 전력을 갖춘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단이 2개 나와 있습니다. 칼빈슨 항모전단과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인데요.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최강의 함재기인 F-35C 1개 대대와 F-18E F 슈퍼 호넷 3개 대대와 함께 최강의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 전자전대 1개 대대, 초수평선 감시 추적 능력과 함께 합동교전체계 CEC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EED 조기 경보통제기 1개 대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CMV-22B 오스프리 헬기 대대 1개와 대잠 전력으로 MH-60S 헬기 1개 대대와 MH-6R 헬기 1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칼 빈슨 항공모함이 대만과 중국 사이에 연안의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역시 무시무시한 전략을 가지고 현재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해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또한 FA-18E F 슈퍼호넷 4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칼 빈슨 항모와 마찬가지로 EA-18G 그라울러 전자전대 1개 대대, EED 조기경보 통제기 1개 대대, 대자멜기인 MH-60SC 호크 2개 대대, MH-60R 1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주변에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전단과 강력한 대잠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2세 전단도 합류해 전방위 대잠 감시망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역과 일본의 해역 사이에서 항공모함으로 개장한 이즈모급 경항모가 함께하며 F-35B 함재기를 최초로 이착함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동쪽 해안과 중국의 남쪽 해안인 파라셀 군도에는 인도의 해군이 3척의 전투함과 1척의 군수 지원함이 베트남 해군과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초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스프래틀리 군도에는 호주의 캔버라 강습 상륙전단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역할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육군력을 동원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로 한반도를 필사의 각오로 지켜야 할 듯 보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해 중국과 북쪽연합군이 대한민국을 치고 내려와 한반도 전체를 소나기에 넣는다면 큰일이 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자신들의 본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전체를 항모킬러라 불리는 둠펑 21대, 둠펑 26을 비롯한 대함탄도미사일을 빽빽히 배치해 서방이 연합함대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저지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있어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겠죠. 사방의 연합함대가 중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후방에서 중국이 접근조차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한 방어를 맡아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실제로 중국은 틈틈이 한국을 서방 연합의 약점으로 노리고 미국에게 경고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북쪽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 한국 육군이 절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화력 덕후 대한민국 육군은 지금도 전 세계 육군 중에서 3에서 4위 서방권 육군 중에서는 미국 다음가는 2위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 앞으로는 더욱 첨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 종합적인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초거대 규모의 육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성능에 있어서는 대륙의 육군을 압도합니다. 우리 한국 육군은 오래전부터 북쪽의 기갑전력, 중국의 북부전고와 동부전고, 러시아 동부군고까지 대비해 밀리지 않기 위해 포병 및 장거리 타격무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 전략에 있어서 미군은 해공군을 지원하고 지상군 전략은 한국 육군이 책임지고 도맡을 정도로 한국 육군은 국가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된 엄청난 육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쪽 연합군의 위세는 엄청나겠지만 산악지대가 많은 대한민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우리 육군은 이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매년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 자신들이 직접 만든 96식 전차를 끌고 나갔다가 그때마다 전 세계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중국의 기갑 전력은 가만히 멈춰서 쏘는데도 표적을 빗맞히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 육군의 전차들은 오래된 구식 전차들조차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K1 전차나 K2 전차 같은 경우 거의 날아다니면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불리한 산악지대에서 적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 중국 전차들이 우리 한국 육군 포병 전력의 어마어마한 화력에 노출된다면 그곳이 바로 중국 전차 부대의 무덤이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걱정되는 것이 미국 다음가는 강대국인 러시아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3차 대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0년대부터 중국의 입지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동맹국들에게 중국은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세계 경제 2위의 저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직은 미국과 싸우기에는 무리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우리 한반도의 북쪽 국가인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쿠바, 벨라루스, 이란, 미얀마, 라오스,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파키스탄을 제외하면 다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기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군사 개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동맹국들 중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의 경제력을 모두 합쳐봤자 우리 한국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이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구는 고작 600만인데 이와 비슷하다는 4개국 인구의 총합은 3억을 넘어가니 싱가포르와 이 4개국 간의 1인당 경제력 차이는 50배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인 영국, 독일, 호주, 대한민국, 일본, 캐나다, 인도 등 튼튼한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는 나라들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만약 중국을 돕는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고
본격적으로 참전해 미국과 싸운다면 3차 대전의 결정을 찍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실 러시아는 대미견제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중국과 함께 행동하고 있을 뿐 소련 시절부터 중국과 좋지 않은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이지만 유럽연합 나토와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도와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전쟁으로 몰락해버린다면 사실 러시아는 최대의 수혜를 받는 신흥 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돕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중국이 단독 행동을 감행해 전쟁이나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면 실질적으로는 제3자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경우 알게 뭐야 망하든지 말든지라며 방관만 하거나 미국을 포함한 서방연합군들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만 소극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인 인도의 동맹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잘못하다가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아예 인도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들어 서방연합군의 편에 붙을 경우 중국은 전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 2위 국가인 러시아와 4위인 인도, 5위인 일본, 6위인 대한민국, 7위인 프랑스, 8위 영국을 비롯해 최근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 등 수많은 강대국들을 둘러싸여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릴 수도 있는데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고 하죠. 빠져나갈 곳 없이 꽁꽁 묶인 채 내부에서는 붕괴가 일어나 몰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에 전 세계는 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디 중국이 무리한 최악의 도발을 감행하지 말고 태도를 바꿔 국제사회에 협력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해 최악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가능성 낮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이슈TV였습니다.